자, 세력 입장에서 개미를 털어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움직여요. 뉴스에서 안 좋은 소식 나오잖아요. 그럼 매수하고 싶어요? 별로 매수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관세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죠. 이대로는 뭐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기업들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고 중소기업들은 진짜 망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언론에서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웃기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언론에서 압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겁먹어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매수할 수 있는 강심장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알죠. 그럴 때 매수해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게 또 쉽진 않아요. 자, 아무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그런 뉴스는 안 나오죠. 그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뉴스 엄청 나왔는데 지금은 그 뉴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호재성이 짙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지주사 종목들이 미친듯이 오르니까 뉴스에서 계속 언급하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원전 관련 종목도 또 미친듯이 오르니까 언론에서 주목하고, 그리고 조선 섹터 관련된 뉴스들도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좋게 이야기하고,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언론에서 좋게 이야기해주는데 매수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조금만 공부하면 그 섹터들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좋은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소형 원전 공부하실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다 아실걸요?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2040년도까지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400조 시장이 열린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믿고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계속 가도 안 이상한데 꼭 중간에 이 망할 태클이 걸린다는 거죠.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세력주 입장으로 보면 딱 해석이 맞아요. 한두 달 정도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그럼 과열이 돼요. 유행이 되고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요즘엔 스마트폰 보급률도 좋고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집에서도 쉽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는 거죠. 더 간편하게 매수할 수 있죠. 요즘에 뭐 토스나 또는 트레이딩뷰 이런 걸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면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기는 그렇다 치고 한 달, 두 달 정도 오르니까 엄청나게 많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때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한 번씩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지주사 종목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지 펩트론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유중 때리고 중간에 그런 것처럼 대외적으로 어떤 악재라는 게 늘 생겨요. 주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이상하긴 했죠.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었죠. 저 혼자만의 상상이지만 이상하게 세력들이 개미를 털고 싶은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나서서 시장을 안 좋게 셀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세력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좀 털고 가고 싶은데, 왜냐면 무거우면 주가를 세력들이 올렸을 때 수익을 누가 봐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은 얘네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100% 털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좀 던지게 해주고 싶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셀프로 정부에서 태클을 걸고 문제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죠. 왜냐면 나스닥은 이제 하루 빠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니케이 지수도 나스닥 따라서 이제 하루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 시장은 이번에 8월 달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하락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 보니까 개인들이 너무 지겨워서,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시장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장이 또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으로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들을 올리고 싶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나가주는 게 좋은 거죠. 이거는 분명한 게 뭐냐면 대체거래소가 좀 이상하기도 해요. 그쵸? 근데 대체거래소 때문에 또 장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오전장에 전 9시 되면 데이트레이딩 오전 매매를 시작하는데 오전장이 생각보다 이전보다 더 수월해졌어요. 왜냐면 대체거래소에서 급등을 먼저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개미 투자자들이 다 물리는 거예요. 또는 시간대가 바뀐 거예요. 8시부터 9시까지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9시 이후에 예전엔 투매도 심하고 또 수급도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지고 깔끔하게 종목들이 올라가고 멈추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트렌드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은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세력과의 밀당이 중요하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큰 그림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뉴스 하나하나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주식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최근에 좀 좋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상적인 패턴으로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눈치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뭔가 정치적인 이슈가 터져서 우리나라 증시만 빠지면 그건 기회다. 안 좋은 경우는 뭐냐면 진짜 악재는 미국 시장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사건이 발생해서 그때 빠지는 건 이건 진짜 안 좋은 경우의 하락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정상적일 때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고 돈 버는 시장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 지금 시장은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악재가 있냐? 악재 아직은 없습니다. 악재라는 거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사실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시장은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금리 인하예요. 그렇죠. 이 사실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제가 봤을 때 대주주예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걸 50억으로 유지하면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원전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만 그걸 또 좋게 보면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가 소멸되거나 직접적인 악재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시장을. 그리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봤을 때 많이 밀어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뚫은 뒤에 그 뒤로 지금 한 달 좀 넘게 보합 흐름 그리고 하락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 없고 이게 만약에 조정 기간을 거친 거라면 이제는 반등해서 올라갈 타이밍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리고 지금 문제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이제 지지선을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 지금까지는 양봉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58,000원 위로 올라가주면 좋은 건데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개미가 털렸다라고 보면 털릴 수 있겠죠. 악재가 뉴스에서 때렸으니까 매도한 사람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떨어질 때 거래 대금을 한번 보세요. 분당 100억씩 막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무섭죠. 이런 상황을 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요가 돼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도 해요. 이걸 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쌍바닥도 깨고 단기적으로 깬 거죠. 이렇게 깨고 나가잖아요. 여기서도 손절 많이 했을 겁니다. 어디까지 밑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 매물을 받고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세력들한테 좋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LS 일렉트로닉 이런 종목도 보시면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쭉 빠졌어요. 엄청난 큰 폭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게 아닌데 나와 버렸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한 7월 달부터 낙폭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하락하는 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를 좀 조정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종목들이. 그렇다면 보통 평균치에 부합합니다. 하락했을 때 한 달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올리고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반등장을 오히려 예상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불평만 한다고 나아지는 거 없어요. 이 시장을 이해하고 적응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어떤 투자 대상이든지 계속 우상향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뭐다? 눈치 게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시장이 이상한 거예요. 가야 될 때라는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분명히 저도 이제 직감적으로. 근데 가야 되는 타이밍 때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이 있어요.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현금화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지난주에 말이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크게 빠져가지고 오늘 오전 10시에 라이브 방송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피드백을 제일 먼저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배우고 싶고 시장 흐름을 공부하고 싶으면 멤버십에 가입하여서 제가 하는 말을 꾸준히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공개 방송에서 안 하는 말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멤버십에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 잘 극복하시고 모두 수익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런 태클은 이런 상황은 상승장이 아무리 좋아도 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미국장도 사실 그랬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무료 강의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제가 만든 강의들이고요.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하신 분들도 이렇게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수익나는 매매 기법들도 여기 올렸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또 매매 일지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 설명도 하니까 여러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와주스키 멤버십에서는요, 제가 뽑은 초강력 세력주들을 항상 알려드리니까 이것도 공부와 매매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